방송에서 이주민 차별 발언이 심각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방송사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중증과 경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5명 중 1명이 단순 노무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말정산철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의 일종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그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인권센터가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내 한 지상파 방송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서커스 팀이 쌍철봉에 재빠르게 오르며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이 장면에 난데없이 인간 원숭이들 바나나 따기라는 자막이 흘러나옵니다. 특정 국가에서 온 연기자들의 공연을 희화화시킨 겁니다. 이처럼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국내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지상파 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에서 방영된 뉴스와 교양, 오락 등 35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송은 지역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조롱하는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방송에서는 이주민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굳어졌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혼혈 등의 차별적 발언 또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권위는 텔레비전 방송의 이주민 차별 발언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각 방송사에 앞으로 이에 대한 표현이 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격차가 2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장애 유형별 고용률은 신체 외부 장애의 경우 지체장애인 44.8%, 뇌병변 안면 장애인 11.2%로 뇌병변 안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39.3%, 청각 언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로 나타났으며 지적 자폐 장애인의 고용률은 19.9%, 심장, 호흡기 등 신체 내부 장애인의 고용률은 22.1%로 이 역시 경제활동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증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률은 46%, 고용률은 43.8%이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1.5%, 고용률은 19.2%로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또한 경증 장애인은 4.8%인데 비해 중증 장애인은 10.8%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으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및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오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말정산 관련 메시지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연말정산,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 일종인 스미싱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이 시기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을 미끼로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 2월에는 새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 만큼 무료 할인 쿠폰 발송과 같은 스미싱이 대다수였습니다. 바깥 출입이 많아지는 3, 4월에는 신용카드가 결제됐다고 속이는 수법이 늘었고 5월부터는 결혼식과 돌잔치를 이용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나들이 철인 10월부터는 교통위반 범칙금 빙자, 연말이 다가오자 택배 위장과 같은 수법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활용하는 수법도 생겨 북한 장성택 처형 동영상이나 연예인 성매매 리스트를 가장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클릭하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통신사를 통한 소액 결제를 차단하고 공인인증서는 지정 PC에 보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동통신을 이용한 스미싱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통신사나 결제 대행사에 제출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특별한 여가 활동 없이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72%는 여가 활동 참여 시간이 저조하고 두드러진 여가 활동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여가 부족형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가 활동 유형별 특징을 조사한 결과 친목 교류형은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자연 지향형은 취업 활동에 종사하는 노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 참여형은 빈곤 가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생 33만 명에게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돌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학생 중 희망자에게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해 올해 초등학생 3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고 돌봄 서비스를 내년에는 4학년까지, 내후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수인성 식품 매개질환 유행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총 49건으로 전년도 26건보다 88.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부는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손은 반드시 비누에 씻고 조리기구는 소독해 사용하며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육교가 인도를 가로막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시설물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목포의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 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위험천만한 차도에서 위태롭게 움직입니다. 육교가 인도 보행로를 가로막아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목포시 연산동에 2,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도로입니다. 휠체어 한 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장애인들을 위험한 차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도로 개설이나 하다 보면 용역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다른 이곳은 70cm의 폭에 안전 난간도 없이 경사도 30도가 넘습니다. 장애인 혼자서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편도 3차선 육교 밀입니다. 이런 보도블로를 경사로를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보시다시피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너무 협소한 점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2% 이하의 경사도를 두는 게 기준이지만 이곳 보도는 경사도 15%가 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영창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가수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희망의 신년 콘서트 현장인데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8090 희망의 신년 콘서트가 지난 10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개관 4주년 특별초청 공연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가수 전영록, 신계행, 김범룡이 출연해 추억과 열정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4주년 개관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행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문화 가정 여성과 소외 청소년 등 문화 소외 계층에게 관람석의 10%인 80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공연 입장권 판매 금액의 5%를 다문화 가족과 소외 청소년 등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소외계층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강원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주민 가정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기주도적 집중 캠프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자기주도적 겨울방학 캠프는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나눔평생 교육관이 주관했으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원주시 돼지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이주민 가정의 학생 및 일반 가정 학생, 교수, 멘토 등 65명이 참여했으며 문화 차이로 인한 대화 부족 등을 소재로 한 세계의 풍습과 다른 나라 속담 알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읍면을 돌며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품목별 재배, 경영기술, 농정시책 등을 교육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공급과 사용법, 토양 검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방법, 그리고 최근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법도 병행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차용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무한 경쟁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경영 마케팅에 대한 실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을 121명 모집합니다. 지난해보다 33명 증가된 인원입니다. 경남도는 일선시군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여성 비율이 높아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혼을 보충하고자 다른 직렬보다 빠른 3월 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7월에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채용에는 장애인 구분 모집 8명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6명이 포함되며 신규로 도입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10명도 배정됩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일선시군이 도로명 주소 대응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상황 대응반은 공공과 민간 분야로 구분하며 공공 분야는 도로명 주소 사용과 관련한 도민 불편 사항 해결,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주소 전환 지원을 합니다. 민간 분야는 민간 기업의 주소 전환 지원과 대형 유통회사, 택배 등 물류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1월 한 달 동안 주말에도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훼손이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처리로 도로명 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에 대해서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에 대해서 추진을 좀 그러니까 유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장애계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2015년부터 지상파는 2015년, SO들은 2016년 이렇게 좀 연차를 두고 장애인 관련된 방송들,
수화 방송이라든지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정안에서는 2년 혹은 뭐 3년을 이렇게 늦춰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늦추는 것이 아닌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방송은 다른 뭐 인쇄 매체들과 좀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나라고 할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동등하게 이런 권리들을 좀 누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방송사들이 좀 친절하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개정안이 보류됨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이 방송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확보된 것 같아서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장애계 단체의 어떤 입장을 각 방송국에 좀 알린 게 아닌가 하는 또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요. 이제 그 전까지는 방송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이제 대변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개정안을 좀 보류하는 거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그동안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장애계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을 좀 대신해서 정부가 좀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걸 잘 조정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뭐 갈등 조정은 분명히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기존 목표인 2015년까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까? 네, 내년에 있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에 관한 공청회가 좀 열렸는데 과연 어떤 지표들을 두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들이 좀 오갔던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뭐 사회복지사들 주로 이 인적관리 부분 또 사례평가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 사회복지관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사회복지관들의 굉장히 그 다양한 면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복지관의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다 똑같은 어떤 평가 지표를 놓는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개 문제가 좀 그때 드러난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적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근속률이라든지 자격증 소유 여부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사례평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례평가를 뭐 20개 정도의 사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원 측은 밝혔는데 실제로 뭐 실무를 띄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20개 좀 너무 많다. 한 5개나 그 내외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서로 논의가 많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이건 뭐 발전적인 논의였던 것 같고요. 다만 5개냐, 뭐 10개냐, 20개냐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들 뭐 운영 주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좀 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해당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주체에 맞는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좀 평가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수긍할 만한 평가 지표가 좀 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논의는 반드시 그 공청회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현실적인 평가 지표가 좀 조속히 마련이 돼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는 함부로 클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